자, 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치러집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선거철이 이렇게 또 다가오면 우리 위클리벳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후보들의 동물 관련 공약들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맞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약 발표 일정에 따르면요. 5월 12일에 10대 정책 공약이 공개가 되고 5월 18일에 책자형 선거 공보 그리고 22일에 전단형 선거 공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녹화 날짜 기준으로 10대 공약만 발표된 상황인데요. 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에 동물 관련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위클리벳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7명의 대선 후보 중에서요. 네.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위에서 3위까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입니다. 경제부터 환경까지 각 분야별로 10대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8번째 네. 경제, 복지 분야, 생활 안정으로 아동, 청년, 어르신 등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에 동물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을 하겠다라는 목표 아래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서비스 강화, 그리고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 및 사유권 제한을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 일단 진료비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네. 요거는 뭐 사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던 걸로 기억이 돼요. 맞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중에 8번째 문화 정보통신 분야에 반려동물 진료비 관련 공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예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제 도입을 공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가 보호자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킨다라는 목적 아래 동물 진료비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쳤잖아요. 동물 진료비 개시제,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제, 또 맞아요. 동물 진료비 공시제, 그리고 펫보험 활성화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는데요. 그런데 정부도 이 표준 수가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 표준 수가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표준 수가제 언급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사실 정말 대략적인 10대 공약만 발표를 한 거고요. 맞아요. 동물 공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책자형 선거 공보라든지 전단형 선거 공보에는 동물 진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유권 제한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저희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2022년에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이 될 때 이제 초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한다라는 지적과 함께 이제 통과 과정에서 제외가 됐었죠. 이게 빠졌어요. 네. 근데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 다시 관련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 제도 도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동물을 학대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 동물을 키우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네, 안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상관없이 반드시 빨리 도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아무래도 10대 공약이다 보니까 동물 관련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 정책 공약 페이지를 보면은 주식시장 활성화, AI, 장애인, 공공의료, 기후환경, 청년 등 25개 분야에 대한 공약이 게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동물 관련 공약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큰 선거에서는 항상 동물 관련 쪽은 약간 뒤로 밀리는 경향이 맞습니다. 없잖아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워요. 우리 사회 인식이 아직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아예 네. 10대 공약에 동물 공약이 들어가 있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동물자를 검색했더니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네. 딴 걸로 어떻게 넣어봐요. 네. 그래서 네.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 모두 10대 공약에 동물 관련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대선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서요. 네. 윤석열, 심상정 후보까지 주요 후보들이 전부 이 동물 공약을 별도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조만간 각 후보들이 동물 관련 정책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러기를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동물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 확대되면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펼쳐진다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10대 공약에는 동물 관련 내용이 없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동물병원을 찾아서 동물 정책 관련 언급을 하긴 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대구의 한 동물병원을 방문해서요. 동물병원에서 보호 중인 강아지들의 사연을 듣고 동물병원 수의사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수의사가 민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 보험과 국가 지원 확대 등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이에 김문수 후보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유기견과 반려동물 문제 정책 논의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21대 대선을 앞두고 저희 주요 후보들의 동물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소개해드릴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각 후보들이 구체적인 동물 공약을 추가로 내놓게 되면은 저희 위클리벳에서 대선 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